마케팅 8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잡설 8번. 아, 마음이 편해요. 이 번호가 딱딱 맞으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가능한 한 마케팅이랑 잡설은 번호를 계속 맞출 거예요. 당분간은 나중에 직접 기획서도 써보고 사례 분석도 하고 그러면 번호를 맞추고 싶어도 못 맞춥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돌마케팅은 해야 할 콘텐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콘텐츠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마케팅 본편이 끝이 나야 다른 콘텐츠들을 할 수 있어요. 특히 기획서를 써보고 사례 분석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이론을 먼저 알려드려야 됩니다. 대학교 강의도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경영학과나 광고홍보학과에서 진도 나가는 것도 일단 이론을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러다가 3학년부터는 머리털 빠지는 거죠. 기획을 하고 사례 분석을 하는 게 정말 재밌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좀 골치 아픕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골치가 아플 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수많은 문제와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말로 해서는 체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요거는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막 머리 쥐어뜯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직접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랑은 달라요. 우리가 공부할 때 머리 쥐어뜯던 거는 뭡니까? 잘 안 외워져서, 문제가 잘 안 풀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마케팅은 그거랑은 다릅니다. 아주 색다른 골치 아픔이에요. 하지만 가끔씩 그거 자체를 재밌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성인 거죠. 그 사람한테 그 일이 맞는 거예요. 기획을 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거, 마케팅을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를 해야 됩니다. 왜? 재밌으니까. 마케팅 8번에서 선입견이랑 편견을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를 이어서 잡설에서도 다루겠습니다. 요거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 가만 보면 제가 잡설을 완전히 동떨어져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케팅이랑 잡설이 어느 정도는 쿵짝을 맞추고 있어요. 밀고 당기고 치고 빠지고 요런 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잡설에서는 지식에 의해 생겨나는 선입견과 편견을 말해 볼 거예요. 지식에 의해서 선입견과 편견이 생긴다. 이거 낯설진 않으시죠? 지식의 파편화 이야기할 때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꽉 들어차 있으면 그게 우리 통찰력을 억제시킨다고 했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우리를 선입견과 편견에 빠뜨린다는 거죠. 지식이라 그래서 꼭 무슨 책을 보고 배운 게 아닙니다. 지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 그거를 바로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게임 많이 하죠. 컴퓨터 게임. 그 컴퓨터 게임에 대해 아는 것도 지식입니다. 이거 되게 가소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게임도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폄하하고 단순한 오락거리로 치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어렵거든. 그런데 어렵다 그러고 잘 모른다 그러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바닥에 깔아버리는 겁니다. 알 필요 없는 거라고 무시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게임을 알고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인류가 가진 문화 콘텐츠 중에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게임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가 못한다고, 어렵다고 무시해버리고 폄하하는 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지식들, 게임까지 포함한 수많은 지식들, 그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는 그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마케팅 기획을 할 때는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특히 상황 분석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객관성이죠. 객관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객관적일 순 없더라도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알고 그거의 개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객관적일 순 없어요. 다만 스스로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객관성은 어디서 채우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채웁니다. 상황 분석에서 회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회의가 바로 객관성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입견과 편견만 있는 게 아니라 고집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짜 같이 일해 먹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의견을 나눠서 객관성을 찾자고 하는 거잖아. 그 회의의 취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골 때리는 사람이 안 되려면 내가 수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알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적어도 회의에서 깽판 치는 놈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공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맥락은 같아요. 선입견과 편견. 우리가 굉장히 강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입니다. 무슨 이론, 무슨 매트릭스, 무슨 개념. 이게 절대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책에서 배웠다고 해서 어디 무슨 유명한 학자가 주장한 거라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닌 겁니다. 더욱이 정답이 없는 마케팅에서는 진리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다. 이게 진리입니까?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니까 무조건 감성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목표 소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목표 소비자가 공중이야. 이성적이고 따지고 들길 좋아하고 많은 인지적 노력을 투입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한테 냅다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킵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건 이성적인 내용이고 근거인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남이가 에이 행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 나는 거죠.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라는 철학적인 내용조차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진리네요. 마케팅에는 정답이 없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라 해도 그게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될 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직접 실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론이잖아. 이론. 어디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학자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나 같은 허접지 끄레기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스스로한테. 나는 이게 A인 것 같은데 이론에 따르면 B야.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B는 아닌 것 같아. 어? 이러면서 머리 쥐어뜯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입니다. 제가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머리카락이 길면 계속 쥐어뜯으니까 아예 스포츠로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니까 제가 다른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입으로 뭔가를 계속 물어 뜯어요. 볼펜 뒷부분, 이쑤시개, 뭐 아무것도 없으면 종이, 비닐. 아무튼 뭔가를 계속해서 물어 뜯습니다. 손톱은 안 물어 뜯어요. 그거는 더러우니까. 제가 또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뭔가를 물어뜯기 전에는 물티슈로 싹 닦고 종이나 비닐 같은 것도
깨끗한지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물어요. 또라이긴 해도 깔끔한 또라이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고통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너무 이게 고통스럽다 그러면 무서우니까 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게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꼼수예요. 꼼수. 일단 학생이나 초심자들은 그냥 이론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론에 맞춰서 생각하고 이론을 근거로 기획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허접하거든. 내가 뭐 좀 되는 놈이라 그러면 내 생각에 따라서 기획하고 주장을 해도 그게 먹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학생이고 초심자야. 이러면 어때요? 설득력이 쭉 떨어지는 거지. 니까짓 게 뭔데 니 생각을 얘기하냐고 욕을 먹습니다. 이것도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같은 생각, 같은 말일지라도 학생이 하는 거랑 교수가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하면 저 등신이 뭐라 그러냐고 욕을 먹지만 어디 유명한 학자나 실무자가 하는 말은 개똥 같은 말을 해도 황금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선입견과 편견을 역으로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이론, 무슨 모델, 혹은 뭐 무슨 격언, 이런 거는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져다가 쓰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내 백이 되는 겁니다. 나를 까는 거는 그 유명한 사람들을 까는 게 되는 거지. 누가 나한테 틀렸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무슨 대학의 겁나 유명한 누구가 주장한 거다. 만약 이게 틀렸다면 네가 그 유명한 사람이랑 싸워서 이겨라. 이런 식으로 책임전가 해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꼼수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한 방법이지. 그런데 그렇다 해서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을 얘기했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선입견과 편견을 이용해서 내가 공격당했을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돼. 내가 출세를 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이름 있는 실무자가 됐어요. 평판이 쌓인 거지. 이때부터는 내가 내 생각을 말해도 되는 겁니다. 이론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크리에이티브 띵킹. 나의 뛰어난 두뇌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치고 나가도 설득력이 생깁니다. 나한테 쌓인 평판은 그 자체로 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돼서 이제는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허접할 때는 내 약점이 되지만 내가 유명해지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장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이 허접할 때는 유명한 사람의 선입견과 편견을 빌려 쓰세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유명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껏 펼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삐끗하면 쪽팔리지. 근데 뭐 모든 일에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쪽팔리지만 만약에 성공하면 여러분은 정말 엄청나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씌워진 선입견과 편견도 한층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케팅에 더 씌워진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전에 살짝 얘기했었죠. 요즘 사람들은 마케팅을 굉장히 싫어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한국 마케팅이 좀 싸가지 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아주 그냥 양아치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은 나쁜 거다라는 선입견이 생겼고, 마케팅을 싫어하는 편견까지 계속해서 강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마케팅과 소비자가 상생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뚫는 게 생각 이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돌 마케팅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돌 마케팅을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제일 먼저 인지도. 브랜드가 뭐라도 하려면 일단 이름부터 알려야 됩니다. 인지도부터 쌓아야 돼요. 지금 돌 마케팅 인지도 어떻습니까? 없죠. 돌 마케팅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돌 마케팅 광고를 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돌아다니면서 돌 마케팅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뭔가를 알린다는 거, 광고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광고 그 자체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매우 강합니다. 다음 두 번째, 돌 마케팅이 마케팅이라는 것. 브랜드 이름에 마케팅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건 역시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돌 마케팅이 요 모양 요 꼴인 거고, 마케팅이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간접 광고 PPL, 바이럴 마케팅. 그런 게 대세로 떠오른 데에는 필요에 의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미 90년대부터 이게 계속 문제가 돼 왔습니다. 소비자들이 마케팅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거죠. 기업은 판매를 위한 촉진 활동을 하는데 소비자가 그거를 계속 피해버려. 그러면 마케팅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보게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할 말이 있는 거고,
마케팅도 마케팅대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악순환의 쳇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광고, 광고 있죠? 이거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TV 광고, 라디오 광고, 인터넷 광고, 모바일 광고, 뭐 그런 것들. 아니, 내가 왜 광고를 봐야 돼?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싶고 기사를 보고 싶은 거지. 광고를 보고 싶은 게 아니다. 광고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사 작성하는 애들은 땅 파먹고 삽니까? 흙 퍼먹으면서 일해요? 아니잖아요. 걔들은 그 광고 수익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광고를 보는 거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사를 보는 거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광고는 보기 싫다. 프로그램만 내보내라. 기사에 광고 붙어 있는 거 다 없애라.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방송사, 언론사의 콘텐츠를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심지어 제가 어떤 사람까지 봤냐면 그런 콘텐츠를 광고를 하기 위한 미끼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이거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직접 관찰했던 일이에요. 유튜브에 광고 들어있는 거를 가지고 재미있는 영상을 미끼로 광고를 내서 돈을 벌려는 나쁜 놈이다.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돌 마케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돌 마케팅은 재밌는 영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돌 마케팅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자기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린 사람이 그 커뮤니티에서 집중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돌 마케팅은 아닙니다. 어쨌든 재밌는 영상을 미끼로 이용한다는 댓글이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놀라웠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이 정도구나. 제가 여기서 추측을 하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콘텐츠 대가로서의 광고,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를 모를 순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콘텐츠 제작자가 땅 파먹고 산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 저는 이거를 광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의 효과라고 봐요. 다시 말해, 광고를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엄청나게 싫어해.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제품을 팔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마케팅이 이미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쳇바퀴가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마케팅이라는 걸 직업으로 삼고 싶은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하든가 혹은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착한 마케팅을 해라, 소비자를 속이지 마라,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아요. 아니, 이거는 더 나쁘지. 제가 여러분한테 나쁜 마케팅을 하라고 부추기는 거잖아요. 저 그런 말 안 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줄 순 있을 것 같아요. 돌 마케팅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실내 마케팅 하고 있잖아요. 꼼수 안 쓰고, 편법 안 쓰고, 사람들 안 속이고, 그냥 전공법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허접하지만 쓸만한 본보기가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좋은 사례는 아니에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허접한 사례인데 그래도 뭐 구경하는 재미는 있을 겁니다. 아, 돌 마케팅 잡설 8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생각했더니 눈앞이 캄캄해져가지고 대충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